지난 사흘 동안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3척에서 외국인 선원 16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들 선박에 탑승한 선원들은 우리 국민들과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단연 화두는 신공항이었습니다. 또 지난 7월 초량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변성환 권한대행의 책임론에 대한 논쟁도 벌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자성대로 불리고 있는 부산진성의 우리 이름을 알리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진성을 부산의 상징물이자 역사, 문화의 산실로 만드는 작업도 이뤄집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업무와 관련된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예산 낭비 사례 등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13일 부산에서 2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전날 76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한 결과 2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오후 5시 기준 48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추가 확진된 2명은 정확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부산시가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자가격리 인원은 2,710명입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부산 국립검역소 등 방역당국은 지난 11일부터 사흘 동안 러시아 선박 3척에서 외국인 선원 16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역소 측은 16명 모두 무증상 환자로 부산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성 판정을 받은 선원들도 선내 격리에 들어갔고 필요할 경우 진단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선박에 탑승한 선원들은 모두 내국인들과는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가 5년 만에 열렸습니다. 부산 지역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문제가 얼마나 다뤄질지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입니다. 국정감사 개회 전부터 부산시의회와 시민사회는 가덕 신공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신공항 문제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관장하는 국토위 소속 의원 29명이 이번 국정감사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해양 수도의 핵심 인프라인 신공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건의드립니다. 부산의 지역구를 둔 이현승 의원과 정동만 의원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과 관련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 다수가 수도권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만큼 부산시에서 참석한 의원들에게 동남권 관문공항의 필요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언급할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열어준 겁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의원과 허영 의원, 홍기현 의원 등은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 결정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투명한 검증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뜨거운 분위기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해 동남권 관문공항을 두고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건 국정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국무총리실에서 진행하는 검증위의 결과까지 불신하는 부산시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부산 지역 초고층 아파트와 관련해 빌딩풍과 관련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 빌딩풍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걸 좀 가지고 계십니까? 빌딩풍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초고층 아파트가 42곳에 달하지만 부산 지역에 고가 사다리는 한 대밖에 없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7월 말 집중호우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초량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진성의 명칭을 되찾기 위한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자성대로 더 알려진 성인데요. 역사적 가치를 되찾는 일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시 동구 범일동 일대에 자리 잡은 부산진성. 도심 한가운데 야트막한 산에 있는 성의 내부에는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이 있어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이 성의 정식 이름은 부산진성이지만 주민들이 부르는 이름은 다릅니다. 자성대 공원을 부른다고. 야니 공원에 하가 데가 있으니까. 우리 여기 자성대 고원입니다. 고원. 그 성 이름은 아세요? 뭔지? 아 여기에 예. 성 이름은 잘 모르는데 그 이 성의 명칭이 정확하게 뭐 자성대 공원이라 그래 알고 있어요. 자성대는 증산에 위치한 본성의 아들성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성을 점령하면서 부르기 시작한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정착돼 지금까지 이어온 겁니다. 사라져야 할 명칭임에도 지금까지 자성대로 불리는 이유는 그 흔적 때문입니다. 성 내부에는 부산진성이라는 이름 대신 자성대라는 명칭이 적힌 표지판들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부산진성 이름 찾기입니다. 임진왜란의 첫 전투가 벌어진 부산진성에는 정발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결사항전에 나섰지만 끝내 함락됐던 아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일본식 명칭으로 불리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조선시대 남쪽의 국경 역할을 했던 부산진성을 부산의 상징물로 또 역사와 문화의 산실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류를 바로 잡아 나가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부산을 상징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곳을 보다 부산의 역사적 상징물로서 새롭게 명칭 되찾기와 동시에 부산진성 원형고증 지표조사 학술 용역과 정밀 안전진단 용역 등 성의 보존과 역사적 가치를 되찾는 다양한 사업들이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석 달 전부터 중구 일대가 시끄러웠습니다. 서구에 있던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이 중구로 옮겨지면서 지자체와 구의회,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나선 건데요. 중구는 부산시에 이 같은 지역의 불안감을 전달했고 부산시도 여기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지난 7월부터 편말을 들고 거리로 나섰던 주민들. 1인 시위까지 잇따라 열며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 지정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수부가 당초 서구에 있던 이 격리시설을 중구의 한 호텔로 옮겼고 지난 석 달 동안 중구청과 구의회, 지역사회는 반발해왔습니다. 최진봉 중구청장은 최근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과의 면담을 통해 격리시설 지정 이후 중구민들이 겪어온 고충을 재차 강조했고 부산시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에서 특별 교부금 5억 원과 KF94 마스크 42만 장, 1인당 10장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부산시에서 전달받기로 했습니다. 부산 시민과 중구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생, 협력하는 의미에서 합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 격리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해양수산부 소관. 지역에서 당초 요구했던 격리시설 지정 철회나 방역 강화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산시가 아닌 해수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외국 국적 선박이 여전히 부산항을 드나들고 있고 또다시 외국인 선원들의 무더기 확진까지 발생한 상황. 중구의 목소리에 대한 해수부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 만 18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부산시 교육청은 모든 학생들이 예방접종을 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했습니다. 이번 무료 예방접종은 백신 유통조사와 품질검사 문제로 일시 중단됐다가 지난 9월 25일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개됐습니다. 10월 13일부터는 중고등학생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을 할 경우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고 보호자 동반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와 예방접종 예진표를 지참하면 됩니다.
부산교육청은 평일에 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 확인서나 접종기관 방문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수질오염과 악취로 주민들에게 외면을 받던 사상구 삼락천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하천 정비와 걷기 편한 보행길이 만들어지면서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상구 삼락동 삼락천, 하천 정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코스모스에 이어 유채꽃 씨앗을 뿌려 최근에는 싹이 제법 자랐습니다. 탁하기만 했던 수질도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제는 물고기도 간간히 눈에 띕니다. 그동안 수질 오염과 악취로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받아온 삼락천이 하천 정비를 통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걷기 편한 보행길까지 만들어지면서 찾는 발길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댕기기도 좋고 길도 좋고 깨끗하고 냄새도 안 나고 그게 좋아요. 사상구는 36억 원을 들여 괴법 환신아파트 앞 삼락교에서 삼락 제첩거리까지 삼락천 2,736m 구간의 보행로를 만드는 공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한신아파트에서 삼덕초등학교 446m 구간을 마무리 지은 데 이어 이달 말에는 강선교에서 삼락천 14호교 구간 400m 구간도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한편 사상구는 8억 8천만 원을 들여 신모라 사거리에서 삼락천 구간에 관을 매설하는 한편 백양산 운수천 1급수를 끌어와 수질 개선에 나설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센터를 운영합니다. 제보 대상은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업무와 관련된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각종 시책과 사업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등입니다.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익명 제보 등은 제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의회는 접수한 제보를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부산시의회 홈페이지나 우편 또는 팩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김시형 중고의회 의원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필수노동자는 각종 재난 상황 등에서 국민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면 업무 등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배달원, 의료계 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조례에는 구청이 재난 상황 등에서의 필수 업종을 지정하고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원위원회 구성,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필수노동자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중구의회가 최초입니다. 김시영 의원은 필수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13일 오전 9시 50분쯤 계좌터널 정관 방면 600m 지점을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차량을 모두 태운 후 20여 분 만에 꺼졌고 운전자는 몸을 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엔진룸에서 연기가 났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날 화재 진화와 주변 정리를 위해 정관 방면 2개 차로가 전면 통제되면서 한때 이 일대 도로가 정체되기도 했습니다.